이 우리 디모데 학교는 모임 안에서 세워진 이 중고등학교 과정의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지금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90년 말 2000년 초에 들어서면서요. 지금 이 상태로 공교육을 가운데서 우리 자녀를 두게 됐을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걸 보면서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를 2주 동안 다녀왔습니다. 그거 앉아 보니까요. 독일이 공교육을 굉장히 잘 시키거든요. 근데 거기에 시키면서 애들이 나중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가서 주님을 떠나게 되고 완전 인본주의적인 그런 기독교 과정에 있었지만 그런 걸 보면서 그 부모님들이 일어나갖고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이 중고등학교 과정들 거쳐가 대학 들어가게 되면요. 대학 들어가서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 잘 되던 학생들의 60%가 교회를 안 나갑니다. 졸업할 때 되면 90%가 다 떠나버립니다. 이게 현실의 통계인데 아마 우리의 자녀들은 또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프로테이션 낮습니다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들 이제 학생들 와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가치관 사고들이 많이 세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이 바른 교육들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육의 주체는 원래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잘 이렇게 영적인 인성, 품성 이런 관련된 것을 잘 가르치고 하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산업화되고 또 이렇게 선진국으로 들어서면서요. 그걸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가정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대다수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선책으로 원래 주일학교도 지금 성경의 주일학교 여기 시작한 거는요 없습니다. 언제부터 했느냐? 지금 100년밖에 안 됐거든요. 산업화 되면서 주일학교가 생긴 거지. 그전에는 전부 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다 하고 예배 드릴 때 함께 드리고 그러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생기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 구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산업화 되면서 이제 100년밖에 안 됐어요. 주일학교 있은 지가. 원래 또 기독교 학교도 구태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지만 사회가 굉장히 분업화되고 또 기독교 가정에서 이걸 안 함으로 인해 갖고 이 자녀들이 다 졸업하고 나서 그냥 다 떠나버리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호주에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그 집회하고 갔는데 깜짝 놀란 게 뭔가요? 한때 300명 이상 됐던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던 아주 좋은 예배당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제일 나이가 적으신 분이 58이더라고요. 저는 미국 교회들, 호주, 캐나다 이런 교회들 좀 다녀봤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우리 미래에 대한 이 교육들에 대해서 준비 안 시키면요.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받지 못하면 대단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는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명령하는 게 뭡니까? 신명기지 않습니까? 또 한 번 다시 한번 재차 명령한다. 오직 한자를 모르는 학생들은 새로운 명령인 줄 알고 새 신자로 알고 있는 학생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새 신자는 거 갑신자입니다. 중간에 이제 가운데 중접 비슷하게 되는데 거기다 수란을 긋고 이렇게 갑신자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스라엘 운명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말씀에 순종하니 따라가고 그들의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운명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는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경영하고 너 아들과 손자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았을 때 썼을 때 일었을 때 갈 때든지 미간에 붙이고 손에 붙이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너희 자녀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장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쭉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에 관련된 말씀들을 잘 또 순종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땅에 있는 복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 필요가 없어요. 그걸 추구하고 그걸 위해서 살면은 그거 되지만요. 그 신명기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영할 때 그 민족이에요. 그 조그마한 나라지만요. 그 주변에 있는 율국들이 다 조공을 바치고 있죠. 그럼 하나님 떠나게 되니까 그 사사기 아닙니까? 암몬이 괴롭히고 이집트가 괴롭히고 바벨론이 포로돼가고 다 이런 역사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날 현실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영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대해서 잘 준비시키지 못하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목회하면서요, 공부하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분들에게 별 관심을 저는 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같이 공부하려고 그러고 열정을 쏟는 그런 청년들하고 가르치면서 매주 만나고 대화하고 또 같이 하면서요, 너희들은 이 교회를 미래에 책임지고 나갈 사람이다.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다 너희를 진행시키고 싶다. 나의 어깨를 밟아서 우리 장로들보다 더 훌륭한 일꾼들이 되거라. 그러나 머리는 밟지 말아라. 네, 어깨까지만 밟고. 네, 조금만 알면은 의심하게 안 하면요, 그 앞에 있는 분들을 우습게 여기고 머리까지 밟으려고 하는 그런 예의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뭐 아직 한 명도 없는데 그런 일은 안 되겠죠. 네. 우리 이 디모데 학교는요, 우리 모임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1장 17절에 주를 위해 세운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는 이 말씀을 받고 여러 가지 참 염려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다 맡겨버리고 시작했는데 3월 2일 날 개교식 및 제1회 입학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요, 이 학교 하나 세워지려고 그러면요, 초등학교 하나 세워지면 35억 들어갑니다. 대학 하나 세워지는데 350억 들어갑니다. 이거 알면은 못해요. 어떻게 하겠냐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농부가 아침 캄캄한데 밭갈러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개가 한 마리 따라오는 거예요. 개새끼가 한 마리 따라오면 이때만 개새끼 써야 됩니다. 아무 데서는 안 돼요. 그 따라오고 짝대기를 하고 홀 패갖고 쫓아버렸어요. 그래 오다가 돌아오다 보니까 다 갈고 돌아오다 보니까 호랑이가 한 마리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 보고 뒤잡아졌다는 거예요. 예? 모를 때 용감한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학교 한다는 게요. 정말 그래요. 어떤 분은 좀 아는 분은 그랬대요. 공립학교에서 개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고생길이 하나도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고생한다고 뭐 우리 문제될 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주님께서 합당한 장소를 주셨어요. 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장소도 오시면 아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1, 2학년 모집할 때 딱 맞는 장소를 주셨어요. 또 뒤에 땅도 구해야 되는데 내년에 이제 학교 지어야 되는데 땅 1,440평도 딱 뒤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구입하지 못하도록 들어간 입구가 맹지예요. 맹지가 왜 맹지가 하면은 도로 폭이 3m밖에 안 돼. 6m가 돼야 그게 되는데 3m인데 이는 안성교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땅 팔아먹지 못한 땅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딱 해갖고 우리한테 1,440평을 안성 시내에서 조금 북쪽의 시내 변두리죠. 그게 도시도 아니고 중심도 아니고 변두리면서 또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거장에다가 하나님께서 1,440평을 또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교사, 아무리 좋은 교육 정책이 있더라도 그 교육을 실행시켜야 될 교사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헌신된 12명의 교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학생이 있으면 뭐합니까? 교사가 있으면 뭐합니까? 배울 학생이 없으면 안 되죠. 보통 대안학교 시작하면요, 부모님들 믿음이 좋아야 보냅니다. 제대로 학생 가르칠지 안 가르칠지 말을 하는 건 제법 잘하는데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게 교육은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교 졸업시키는 학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뭐 어떤 출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한 6명 정도, 8명 정도 보내요. 4명도 보내고요. 그런데 원래 12명을 주님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학교 좋은 학교입니다. 세계에서 1대1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12명 학생에 12명 선생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학교입니까? 학교는 건물 보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인데 학교예요. 우리 선생님인데 우리 학교는요, 상중하인데서 상해 중 정도 되는 학교예요. 시설은 하입니다. 보시면 알지만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수준이라든지 보면은요, 정말 공교육에서요 인정받는 분들이에요. 나중에 소개해드리면서 진짜 제가 이제 여기 가고 교회에 와갖고 설교 시간에 뻥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저는 왜냐하면 이 약점이 뭔가 하면 거짓말을 잘못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입학식 할 때 여기에서 뭐 할 때 이렇게 노작 운동을 하면서 그 뒤에 뭐 하고 뭐 할 거라 그러니까 그 학부모들이 저거 이제 하려면 보통 일이 아닌데 하겠나 그런데 요새는 그런 말 아무도 안 해요. 왜냐하면 다 해놨거든요. 하고 있으니까요. 못하는 것도 있겠죠. 왜냐하면 천재지변이라든가 특별한 경우는 못하는 거는 그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선생님 훌륭하세요. 저는 12명의 학생들이 와가 있을 때 뭔가 하면 너희들은 21세기 주를 위해 세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연히 온 게 아니야.
우리 삼성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참새도 머리가 하나 손에 발린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거 하나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머리들까지 다 세심하게 했다. 이건 무엇입니까? 중국말로 하면 오란싱 빼이호 요비란싱, 우연 뒤에는 필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우연히 보이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우리 학교에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안성교회가 그걸 받게 된 600평대가 있는데 그것도 기적적으로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도 기적적으로 주신 거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더 좋은 조건인데도 안 가고 정말 이렇게 같이 뜻을 같이 해가지고 해온 분들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낸 거 보면요, 학교 공부에서는 중앙등 정도 하지만요, 저는 그 학생들을 볼 때 천재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천재 교육을 영재 교육을 또 시켜주시더라고. 천재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흥했느냐?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다 할머니 덕택이다 그러더라고. 할머니 덕택. 할머니들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들 하고 컵 볼 때 흥해라. 흥해놓으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이 이렇게 부정고백을 많이 해도 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천재다. 너희 천재다. 학교 가서 성적 들어보면 중간직밖에 못하는데 천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재 선생님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 우리 미술 선생님의 남편이 서울시내 유명한 고등학교에 서울시의 영재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목요일날 저녁마다 자기 부인을 이렇게 모시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저녁 차를 한잔 마시면서 선생님,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왕 온 김에 조금 더 하고 저녁 우리가 같이 먹고 나서 1시간씩 강의 좀 해주겠어. 그러니까 해주겠다 그래요. 그 매주 목요일 날 내려와요. 그래갖고 한 달에 4번 있는데 3번 정도 해줘요. 2번, 3번 해줘요. 한 번은 특별 강사 초청해갖고 자기 진로 탐색하는 강사를 초청해요. 우리 디모데 밴드에 가입하신 분들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다 학생들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면 학교에는 의자 들어가요. 책상 들어가야지. 그게 또 자기 주도 학습을 하기 때문에 거기 또 자기 개별 또 끝나고 나면 있는 공부하는 또 테이블이 이 책상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요. 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다른 데서 가다가 망해 뿌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 쓰고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새 거예요. 그거 하나 살려가면 30만 원 줘야 되는데 그거 다 하나 채워주셨어요. 빔 프로젝터, 피아노도 그 밑에 원래는 밑에 갖고 내려가야 되는데 계산이 좁아서 못 갖고 내려간 거예요. 그럼 할 수 없어갖고 우리 준 겁니다. 나는 알고 있죠. 그리고 할 수 없어 주나 이리 받으라 우리 필요한 거 쓰면 되는 거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학생들이 또 찬양을 많이 불러요. 영화 보는 애들이 처음 오니까 유행가를 그렇게 잘 불러요. 당신이 떠날 때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해요. 그 당시 이런 걸 부르는 거예요. 야, 우리 자녀들 저하고 지금 하는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 유행가 잘 불러요. 왜? 보고 듣고 한 게 그거기 때문에 들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유행가 빼려고 하지 말고 찬송가 많이 가르쳐라. 그러면 언젠가 나오게 되겠죠. 요새는 애들이 있잖아요. 찬송가 아침 먹고 나면 모여갖고 찬송 부르고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쫙 고향 내려가는데 6시간 걸린대요. 근데 어딘지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애가 많이 변했대요. 뭐라고 변했는가 하면 작년에 내려갈 때는 동생하고 사와갖고 서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는데 오늘 오빠가 여기 학교 공부하는데 좋은 자리는 동생 앉히고 가면서 둘이서 가면서 계속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찬송을 참 많이 불러요. 동아리 활동도 있고 또 합주도 하고 이러니까요. 얼마 전에 누가 전화 왔어요. 피아노를 한 대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피아노 있는데 또 왜 주시는가 하고 보니까 피아노를 한 대 보낸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지금 안성교회가 가면은 옛날에는 그 피아노를 못 들고 내갔는데 지금 근간에는 화장실을 만들어갖고 뒷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보낸다니까 그 얼마 전에 보내시라고. 자기 집에서 안 쓰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줘갖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봤는데 보니까 일본 야마. 발음이 좀 안 되네요. 야마. 그 피아노를 보낸 거예요. 그게 얼마 전에 700판짜리예요. 음악 선생님 하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얘기하면 제가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이 오든지 학생들이 와요. 증명해 주는 거 틀린 거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저 음악 선생님이에요. 예? 그리고 저 거기서 지금 악기를 다 맞춰놨어요. 전자, 이 뭐라 그래요? 드럼도 있고, 베이스 기타도 있고, 이거 다 해갖고 애들이 지금 그걸 하나 만들어 놨어요. 지금 내가 합주를 하면서 애들이 그 심성을 기르고 인성을 개발시키고 또 미래의 교회에 그걸 인재들을 기르려고 그러면 투자해야 되니까요. 적지 않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것도 장소가 합당한 장소 탁 주시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정말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우신 분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3월 2일 날 개교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장소였어요. 우리 박 의원님 오셔갖고 또 한양사를 해주시고, 제가 이제 이 개교 입학 선언을 하고, 또 학생 선서가 여기 있고, 교사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여기 이제 여기가 누군가 하면은 영어 선생님이에요. 이 영어 선생님은 강남 개원중학교에서 영어 가르치다가 2월 12일부로 해가고 이제 끝내고 우리 학교에 와서 가르치는데 잘 가르쳐요. 또 이 영어만 잘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음악적 재질이 있어요. 피아노 잘 치고 기타 잘 치고 태권도도 사장이고 또 커피를 또 다 바리스타예요. 그 커피를 아주 잘 타요. 저는 커피를 안 좋아하지만은 커피 숙성해갖고 아주 희석시켜갖고 그거 먹습니다. 너무 맛있게 타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오시면은 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은 수학 선생님이에요. 우리 학교에는요 다 있습니다. 누가 있는가 하면요 바울도 있고 보배도 있고 은혜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 우리 보배 선생님이에요. 자 정말 보배예요. 말없이 꾸준히 가르치는데 애들이 수학에 별로 흥미를 잃은 학생들이 와갖고요. 야 이해된다 공부하고 싶다 하고 싶다. 그걸 가르쳐요. 이제 이 선생님하고 그래갖고 우리 애들이 수학에 떨어진 애들이 성적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했는가 하면 교사하고 선생님하고 연합 일치하는 이런 쪽에서 학생 적응하는 배움에 대한 즐거움, 학교 생활을 행복하게 해주는 애들 행복하고 만족해요. 그것만 해야 되느냐? 학생은 공부를 해야 돼. 잘못하고 잘하고는 다음 문제고. 그래서 해갖고 지금 이 선생님하고 의논해갖고 지금 수학에 조금 떨어진 학생들 해갖고 한 달 동안 1학년 걸 싹 다 훑어주러 이 선생님이 헌신해 주는 거예요. 정말 잘 가르쳐요. 여기 지금 역사 지리 선생님. 멀리 사천교에서 와요. 지난번에 사천교회 갔는데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지리산 트레킹 갔거든요. 20km를 갔다가 산을 가는데 우리가 이제 지리산 둘레길에 가고 저는 뭐 둘 이렇게 산 둘러가는 줄 알고 가보니까 둘레길이 아니고 완전 중간길에 중석길이야. 와, 근데 20km를 우리 애들이 다 완주를 했어요. 요 선생님이 다 기약을 했는데 그 애들이 여기서 아침 6시 반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30분 이 체력 단련하고 그 다음에 7시에 세수하고 10분에 이제 밥 먹고 그 다음에 8시 되면 경건의 시간 50분 하고 성경 큐티와 다독하게 됩니다. 그러고 끝나고 나면 9시 되면은 제가 매일 1시간씩 성경 가르칩니다. 그래서 애들이 여기 와서 이제 배우면서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가니까 그걸 보고 나서 아주 극진히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여기 선생님은 이제 김병규 선생님인데 과학 선생님이에요. 우리 이 온 분들이 이제 또 공교육에 대한 그 부분들 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29년 공교육에서 계셨던 이분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잘 우리 학교가 지금은 아직 형으로 하고 있지만 인가형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다 사범대 출신들이고 또 학교가 500평 이상의 운동장을 갖고 있고 집권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년 정도 안에 어떤 그런 변화들이 있을 거로 국가에서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넣으려고 해요. 우리는 교사들을 우리가 선발하고 커리큘럼만 우리가 해주면은 그렇게 미인가로 가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 보통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독일 같은 데는 지금 그 협상해갖고 대법원에서 판결 내려가 교육의 주체는 부모에게다 해갖고 75%를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에 대해서요. 우리도 이제 그런 선진국형으로 갈 확률들이 높죠. 그래서 전부 다 교육 형태들의 어떤 행정적인 것은 이분이 잘 이렇게 출석이라든가 교육 과가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 공교육에 아주 그런 좋은 틀들은 유용하고 있고 여기는 영양사입니다. 직접 영양사 12명밖에 아니지만 우리가 12명이 아니고 우리 학교는요 한 학년에 20명씩 두 반씩 해가지고 240명까지 모집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영양사가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우리 국제사회에 필요한 인재들 길러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영어 선생님은요 해외에서는 네이티브 강사 2분이 들어옵니다. 캐나다 분, 중국 분입니다. 여기는 음악 선생님 저쪽 와 계시고요. 음악 아주 판소리하고 잘하더라고요. 잘 가르치고 여기는 미술 선생님이고요. 요 뒤에는 지금 안 보이는데 사감 및 체육 선생님입니다. 한자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식을 하게 돼갖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갖고 지금 학생들이 수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놀랍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기 기숙사고요. 어떤 분들은 기숙 처음 와갖고 디모데 학교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 시작하는 건데 와보고 나서는 야 생각보다 좋다 그러더라고요. 생각을 낮춰잡고 보시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너무 높이 오면 안 되는데 오면 괜찮습니다. 애들 아주 여기 2층 침대를 갖고 설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쪽 넘어가겠습니다. 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요. 이거 오늘날 이 공교육의 현실입니다. 예, 예. 이게 안 믿어지면요, 오늘 한번 가보시면 돼요. 얼마 전에 그 강남 지역에서 있는 그 자기 주도 학습단원에 두 분을 초청해갖고 그 강의 들었는데, 한 분은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많이 하는데 지금 90%가 잔대요. 지금 중고등학교 과정에서요. 특목고 같은 데는 거의 다가 자기 주도 학습이다가 잘하고 있는데, 일반 중고등학교는 저 80%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합니까? 90%라 그러더라고요. 3주 전에 있던 이야기예요. 그럼 창교육이 뭐겠습니까? 창교육은요,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전인적 교육이 돼야 되고, 올바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춰줘야 되는 거죠. 사람은 하루에 70가지 정도, 일반적인 사람 70가지 하루에 결단해야 됩니다. 보통 CEO는 120에서 140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따라가고 있는데, 이게 언제 가르쳐야 됩니까? 바로 중고등학교 이럴 때부터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시켜서 자기 적성에 맞는 전문 지식을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이 시대에 자기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것이 참교육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일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마지막 6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의 자녀가 왜 100년 전에 태어나지 않냐고, 50년 후에 태어나지 않냐고, 지금 태어나냐. 야, 비전 가져라, 꿈 가져라.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걸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만 자녀에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비전을, 이 시대에 하나님 뜻을 내신 걸 발견하게 해서 인성, 영성, 실력, 전문성을 갖추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들을 길러서 모임과 한국 사회와 또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인물로 길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는 나는 그 누구도 자녀를 성경이 가장 최고의 것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는 바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지 않는 모든 기관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설교의 왕자 스필전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배한다는 사실 하나만 어린 아이에게 빼앗아봐라. 그 결과는 더할 수 없는 썩을 것이 될 것이다. 세속적인 교육은 하나님을 모르는 회의론자를 만들어냅니다. 대학 과정까지 쫙 나오게 되면 뭔가 하면 무신은 회의론자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우리 디모데학교의 교육 핵심 목표 방향은 뭔 겁니까? 이 세상은 인본주의 교육입니다. 사람이 중심돼 갈 거예요.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교육만 잘 시키고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진다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니고데모 같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서 인성, 영성, 실력, 전문성을 갖추어서 21세기 주를 위해 세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 학교의 교육의 목표인 것입니다. 먼 교육도 있지만 학생들이 오늘의 배움에 대한 즐거움, 학교 생활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러기 위해서 21세기 주를 위해 세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위해 갖고 교사와 학생들이 신뢰 소통하는 이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 처음에는 약간 의무를 가지고 안 올라온 애들도요, 선발 캠프에 2박 3일 오고 나서요, 애가 스스로 오려고 그래요. 또 와서 이제 집에 가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도 해요. 즐겁게 이렇게 애들이 왜 성신으로 소통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학교 교육은 뭔가 하면요, 교서성의 날이 15일입니까? 5월 15일이죠. 그 5월 15일이 두렵다는 거예요. 왜? 오늘 성신 바라보는 어떻습니까? 성신 뭐 여자 그러면 뭘 좀 갖고 오라는 거지. 촌지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돼가지고 선생의 날이 괴롭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학교는 성신의 날인데, 우리 동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학생들이요, 뭐 어떻게 불러줬어요? 예, 정말로 정말로 사랑해요.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나도 정말로 정말로 사랑한다. 우리 늘 답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학생하고 선생님들이 참 즐거움있게 이렇게 상호소통하면서 가정, 학교, 교회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교회 학교에 잘 가르쳐도요, 집에 가서 잘못된 가치관 돌려버리면요, 금방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과 학교가 같이 하기 위해서 학부모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기적인 교육,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큐티라든가 성경 이런 인성 예절을 하고요. 청소년기의 자기 정체성 확립을 위한
그런 부분. 더 또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요. 공부는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지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전문가 불러갖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준비해가. 그 다음에 이거 6개월에서 한 3년 정도 형성이 돼요.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 갔을 땐 지가 쫙 하게 되면요. 성적은 자동적으로 올라가요. 머리는 천재는 1000명 중에 하나, 그 천재 하나 나오고 또 1000명 중에 하나가 그 못 따라가는 게 다 평범한 사람인데 제대로만 목표가 세워져가 있고 목표가 있고 공부하면 되기가 있어요. 조금 머리가 조금 나쁘면 2시간 할 걸 3시간 하면 되는 거고 안 그렇겠어요?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기 주도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창의적 교육이 되도록. 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 갖고 전문 그것들 하고요. 또 잘 관찰하고 합니다. 또 국제사회에 필요한 언어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영어, 중국어를 중급 수준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영어로 일기 씁니다. 지금만 2줄, 5줄 이렇게 써야 돼.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영어로 에세이 쓸 정도로 이렇게 수준을 배양하고요. 그 다음 한자를 두 자씩 가르칩니다. 왜 가르치느냐? 우리 애들이 언어 실력이 많이 낮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말 어근의 75%가 한자입니다. 이 한자를 모르면요. 우리말 언어가 그렇게 언어가 좋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알아야 국어가 돼야 수학이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잘 풀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 걸리지만 한자들을 쭉 채워가야 되는데 지금 많이 배웠어요 벌써요. 이번에 시험 쳤는데 다 90 몇 점씩 나와요. 이렇게 해서 애들이 점진적으로 뭔가 국어 실력이 높아지고 국어 실력이 높아지면 이해력이 높아지고요. 수학 같은 것도 잘 풀고 다른 학문들도 주변 학문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매일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숙생활을 통해 갖고 자기 관리 능력, 요새 애들요 자기 관리 능력이 정말 떨어집니다. 면접도 어머니가 해주기로 그랬어요. 어제는 지금 대학 면접하는 것도 지금 대학 학원 있어요. 뭐 하다 보면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애 중에 하나 그런 애가 있는데 근데 오늘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육시키고 지금부터 그거 와갖고 3개월 하면서 자기가 가방 들고 내려가고 처음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됐어요. 와서 이제 단체 생활하니까 자기 관리 능력을 배양시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부분들이 혼자 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협력하게 되기 때문에 상호 협력하고 섬기는 교육들. 그 다음에 다양한 특별활동을 통해 갖고 봉사정신을 함양시키는 요거는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6월 달부터 실시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지금 많이 못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예요. 그 다음에 1인 1기 지금 피아노, 기타, 전자드럼, 베이스 기타는 지금 다 가르쳐주고 있고 애들이 거의 하나 치고 있어요. 잘 배우더라고요. 잘해요. 그 다음에 이제 노작 활동합니다. 노동과 작업인데 이걸 통해 인성교육을 시키는데 애들이 처음에는 이거 하는데 뭐 잘하겠네 생각했는데 잘해요. 여기 지금 우리 뒤에 1500평 땅에 여기에서 지금 땅 고르고 있잖아요. 햇빛을 보고 땅 냄새를 맡고 하면서 애들이요 굉장히 심성들이 좋아져요. 집중력이 생겨요. 애들이 얼굴이 밝죠. 노동하고 있는데도. 예. 여기는 지금 여기 뭐 누구 봐주는 거 없어요. 저부터 해갖고 일하고 다 같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예. 왜 교육은 못 버리니까요. 캡이 뿌려갖고 지금 돌로 갈다 버리는 거 이런 거 뿌리면서요. 이 성경을 왜 중요한가 하면 농사진 중요한가 하면요. 이 성경이 짧게는 1900년 전 길게는 3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36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면 유목사회와 농경사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 체험하면서 성경에 마태복음 13장 10분의 비유라든가 뭐 쭉 가라지면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커넥터를 갈아갖고요. 애들 자기 땅을 줍니다. 자기가 지금 구역을 해갖고 여기 지금 가나안 땅 바다 있는 거죠. 여기 땅 받아갖고 여기 지금 고를 타갖고 식물들 지금 커나죠. 지금 오래 됐는데 식물이 지금 굉장히 많이 그래서 벌써 꼬치가 이만큼 늘었어요. 예, 가지도 늘고. 예, 수박은 심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고민입니다. 예. 예, 잘 돼야 될 텐데. 근데 호박은 지금 잘 심어놨어요. 호박인데 여기 들은 분들이 관심 있어서 가을에 한 11월쯤 오시면요. 호박 한 덩이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누룽덩이 있잖아요. 그 이렇게 다 심어놨어요. 이렇게 자기들 하면서 식물의 변화하고 관찰하는 거 다 보거든요. 지금 심으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군가 아시겠습니까? 접니다. 애들 다 자기 거 심어놨잖아요. 예, 그리고 특별 강사 초청해갖고 Do you have a dream? 당신 꿈 갖고 있습니까? 이런 거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 이분은 참 강의를 잘해주셨어요. 잠실교회 전승 경제님이시고 인천대학에 지금 현재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우리 학교 와서 특강해 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꿈은 이루어진다. 기도할 때 너는 특별한 존재다. 이런 특강들을 통해 갖고 너는 그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의 크리스찬이 되라. 이런 교육들을 이렇게 하면서 특강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용교육도 산책들도 하고 운동들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건 이제 뭔가 하면요. 국가에 대한 애국심 고양 3.1절
3.1 발생했던 그런 지역들 가갖고요. 애국심을 고치시고요.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 대한민국 사람이니까요.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고문당했던 거,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영재 교육을 이 선생님이 지금 시켜주면서 애들 자기가 만든 거, 열기구 막 떠오르면서, 떠오르구나. 너가 만든 것도 안 떠올 것 같지만 떠오른다. 내 꿈을 가지고 실행해가라. 또 그 다음에 이제 애들 걷기 신기를 주기 때문에 지리산 트레킹 했는데 20km를 완주했습니다. 34.4km를 갔는데요. 그 날 20km를 줍하고 나니까 7km를 가는데 다 갈 수 있겠냐 물어보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심어주고 걷기를 길러주고 한여는 못 따라와 막 그러는데 다 가고 나서요. 굉장히 자기 성취감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역교회 방문에 특성하고 있는. 예. 또 시험이 끝나고 나면 주변에서 이제 삼겹살 파티를 해줘갖고 지금 먹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숯불구이예요. 예, 맛있는 겁니다. 예, 우리 학교 예쁘죠? 예, 여기 학교 이제 전경에 이제 지금 꽃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저희 학교는요. 자, 이거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009년 교육부 교육 과정들을 다 합니다. 이걸 갖다가 다시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편성해갖고 믿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걸 하기 위해 조금 안돼가 있는 부분에 갖고 얼마 전에는 이 분야의 대가이신 김종만 교수님 불러갖고 하루 종일 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과학 같은 거 잘못되어 편집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면서 애들이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 교육과정 해갖고 특성교육에서 신앙훈련, 품성훈련, 그 다음에 창의력 교육 같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자, 교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위원들 넘어가고요. 자, 요게 지금 우리 학교의 로고입니다. 이게 학교 로고가 멋있지 않습니까? 어디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유명한 그 사립고등학교의 그 마크 같지 않습니까? 예, 조금만 기다리시면요. 우리 모임에 채워진 훌륭한 중고등학교 과정이 될 거예요. 예. 자, 요거 설명하려고 그러면 시간인데 오늘 제가 이거 팜플렛에서 갖고 왔어요. 그거 보시고 여기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마지막 하겠습니다. 저는 안성교회 1, 2층을 빌려갖고 3월 달 2일 날 개교했습니다. 모집 대상은 중학교 1, 2학년이고요.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 알려져 있는데 지금 또 중간에 편입이 돼요. 학기마다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땅을 산 형태가 있는데 조만간 이제 여기 이제 건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이제 지금 우리 요 밑에가 지금 안성 시내거든요. 여기 안성교회입니다. 여기 지금 학교 부지입니다. 여기 1440평인데 요 뒤에 땅이 요게 시땅인데 요것도 우리가 설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1600평, 1700평 정도 됩니다. 그런 부지 여기다가 이제 학교가 내년에 지어지는 지금 이제 농사를 올해는 지어야 됩니다. 왜 지금 못 짓느냐면요. 이 땅이 농지이기 때문에 구입하고 나서 1년 동안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농사를 짓고 형질 변경이 지금 일어나려고 그러면 딱 1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만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좀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이제 이 조감도입니다. 이게 학교 이제 학교고요. 기숙사 동에 이제 한 40개 기숙사가 돼 실내 강당도 있고, 뭐 휴게 공간, 자연 학습장 여기 또 뒤에 좀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운동장이 있고 산책로가 있고 이렇게 대략 지금 간략하게 조감도입니다. 우리 선발된 교사들 충성스럽게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입학한 학생들이 주를 위해 세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또 그다음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또 구입한 부지 위에 내년도에 건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이거 지금 중요한 겁니다. 2017년도에 이제 내년 말고 내후년에 이제 고등학교장 들어가거든요. 혹 자녀나 또 아는 분 중에서 구경수과 중에서 이제 교사로 이렇게 할 분이 있으면요. 우리 학교에 연락 주면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같이 하면서 내년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에 오게 되면 정말 기쁨으로 교사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장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제가 이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좀 더 많은 부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혹 우리 자녀 중에서 교육에 관련해서 연락해 보실 분이 있으면요. 우리 학교로 연락해 주시면은 친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